아내 측에서는 약간 서운할 수도 있고 아니 싫어할 그럼 수도 대신 있고. 나는 이러면 되잖아. 아니 너 거 나 이거 탐 안 낼게. 너도 내 거 탐내지 마. 저는 김희철 씨가 할 말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현정 변호사님께서는? 저는 일단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했는데 갑자기 지분을 반반씩 하자. 그거를 받아낼 수 있어요? 뭐 일견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빠 나 사랑하는데 그것도 못해? 아 나 이거 진짜 저는 오히려 김희철 씨를 흔들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섭외가 안 오나 봐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변호사들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김희철 씨가 이제 최근에 미우새에서 나와서 자신의 재산이 뺏길까봐 결혼하기가 두렵다라는 말을 했는데 거기에 계신 변호사님들이 융단 폭격을 했어요. 아니 무슨 철이 이렇게 안 된 소리를 하고 있냐. 오히려 변호사님. 변호사들. 하지만 저희는 그 변호사님들을 융단 폭격하는 마음으로 같은 그런 마음이죠? 네. 아 솔직히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은데 네. 저는 좀 그렇게 해보죠. 네. 그 김희철 씨를 나무라는 거가 이해가 잘 안 됐어. 저는 김희철 씨가 할 말 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아니신 건가 봐요.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희 김희철 씨를 항변하는 마음으로 재산을 뺏길까봐 결혼이 들었다. 또 이상준 씨가 그 말했잖아요. 나는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나눠주기 싫어서다. 이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또 현실을 이야기하고 또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영상을 한번 좀 볼까요? 네. 네. 내 이름으로 좀 나한테 해줘. 반반으로 좀 아 이름 해줘.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결혼하면서 많이 해요 요즘에. 결혼하면서 나 바로 결혼하면 내 이름으로 반해줘 이렇게도 많이 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아니 아, 많지. 요즘에 진짜 부부 유튜버 중에서 이혼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그 유튜브 채널에 같이 근데 이렇게 반반 나눠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 편 들어줘야 이런 데 나가나 봐. 나는 그래서 섭외가 안 오나 봐. 봐봐, 나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간다 이거. 조 변호사님, 저보다 훨씬 잘 나가시지만 내가 여기서 조용하게 떠들어 볼게요. 근데 안 해줘 이러면 아내 측에서는 약간 저게 그런 거 같아요. 되게 오히려 돈을 좀 힘들게 버는 남자분들, 그래서 힘들게 벌어서 잘 번 분들일수록 저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게임만 해서 잘 몰라요. 봐봐, 이렇게 김희철을 나무라는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김희철 씨의 발언에 대해서 내가 본 거 내가 가질 테니까 너도 너 것도 안 건드릴게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되게 철없는 아이를 보듯이 이렇게 이제 우리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 김희철 씨의 말이 저 이혼 사건에서 남자 측을 많이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가 하는 일이 또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나무랬어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현정 변호사님께서는? 저는 네. 일단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이미 저는 박민철 변호사님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한번 미혼인 이 변호사님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뭐 일단 변호사님이 엄청 벌어놨어. 예를 들어 막 10억을 벌어놨어. 네. 근데 이제 결혼했는데 갑자기 지분을 반반씩 하자. 네. 그거를 받아낼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아까 영상 보면서 느꼈던 건데, 그러니까 이미 결혼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서 뭔가 분할을 하거나 지분을 나눠주거나 하는 거는 뭐 일견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시작 단계잖아요. 근데 마치 조건부처럼, 그러니까 이 영상 전제로 하면 먼저 나에게 절반을 공동명의를 해줘라. 오빠 나 사랑하는데 그것도 못해? 아 나 이거 진짜 그거는 저도 조금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애초에 아직 결혼을 이야기하는 단계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공동명의로 하자라고 하는 거는 흔히 이제 지금 김희철 씨한테 들어가는 폭격 자체가 넌 너무 계산적이다 이런 말인데, 저는 방금 전에 그 케이스라면 여성분들이 되게 계산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오빠 나 사랑하는데 이것도 못 해줘 하는데 사랑하는데 해주라는 게 계산적인 거니까. 네, 그러니까 먼저 깔고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나랑 결혼을 할 거면. 아니 그럼 결혼하고 나서는 초반에. 나서 네. 초반에 네. 초반에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먼저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해서 차라리 뭐 애교스럽게 뭐 조른다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우스갯소리 좀 듣다가 어느 순간에는 뭐 해줄 수 아니, 근데 이제 있을지 우리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이런 뿌띠한 자산 세계에서 생각해보자. 사람 좋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준 씨나 김희철 씨가 이거 한 100억 대랄 거란 말이죠. 뭐 김종국 씨도 그렇고 그럼 100억이야. 근데 결혼하는 순간 50억을 주라고. 아 그건 안 되죠.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여자가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뭘 의심할 것 같냐면은 만약에 결혼하자마자 얘가 나 이제 결혼했으니까 뭐 명의 이런 거 넘겨줘야 되지 않아라고 하면 하는 순간부터 쟤는 나와의 어떤 끝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이 생각이 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아니지 오빠
오빠 나 오빠랑 평생 살 거니까 어차피 그냥 반반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그냥 4명이랑 하면 돼. 이렇게 길게 사는데 뭐 어차피 뭐 이름이 중요한가? 아니 뭐 나 먼저 죽으면 너한테 다 갈 건데 뭐 지금 명의가 뭐 중요해? 이렇게 될 거라서 나는 먼저 명의를 옮겨놓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아닌 누군가와의 제3의 삶을 꿈꾸고 있나라는 것을 의심할 것 미리 같아서 꿈꾸고 더 실망할 것 같아요. 약속의 3년, 가성의 그렇죠. 5년 이렇게 그렇죠, 기다리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는 결혼 전 뭐 하는 소리야?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결혼 전에 내 거는 내가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아, 그렇죠. 원래는 내 거죠. 원래는 내 맞아요. 거고 결혼 이후에 생긴 재산에서 나눠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판례가 이거를 특유의 재산을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되게 좁게 봐가지고 김희철 씨 말처럼 좀 이렇게 뺏어간다거나 네.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죠. 네네 있습니다. 아. 그 이혼을 할 때 이제 재산 분할을 따질 때 혼인 기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또 기여도라는 건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유 재산이 얼마나 됐느냐도 굉장히 큰 기여도고요. 그리고 뭐 남편의 경우는 사실 계속 이제 외벌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맞벌이를 했을 때 얼마나 같이 벌어서 그걸 생활비로 충당했느냐 이런 걸로 이제 기여도를 따지게 되는데요. 지금 말하는 거는 사실 완전 혼인 초기에 좀 뗀뗀한 사이에서 돈을 좀 지분을 달라 줘라. 줘라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뗀뗀한 사이에서는 저도 뗀뗀한 사이? 네, 뭐야? 조금 긴장감이 있는 사이라 그래야 되나? 아직은 결혼을 하긴 했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가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은 사이이기 때문에 김희철 씨처럼 말하는 게 당연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진짜 현행 제도에서는 결혼을 해서 이제 이혼하면은 막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렇죠. 가지는 게 많은 남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네. 뭐 이상준 씨나 김희철 씨나 지금 또 박태준 씨가 이혼했잖아요. 몇 천억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럴 경우에는 결혼을 할 때 M&A적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아. 결혼하는 순간 이렇게 여기에 떼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을 좀 미루게 되고 그래서 김희철 씨가 나는 뺏길까봐 결혼이 두렵다. 뭐 이상준도 이런 말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좀 불합리한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김희철 씨를 편들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섭외가 안 오나 봐요. 그렇게 이 작가분들이 여성 작가분들이 많아서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편드는 말을 해야지 미우새에서 불러줄 것 같아. 근데 저는 이제 기여도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기여도 개념이 나올 때는 여자가 이제 돈을 벌지 않고 이제 집에서 이제 집안일을 하면서 남자가 이제 외벌이를 하는 구조에서 등장한 개념이라서 그러니까 분명 여자가 정말 집안일을 하면서 엄청 기여를 했는데 그게 평가가 되지 않으니까 사실 간접적으로라도 반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탄생한 개념이 사실 기여도이고 사실 지금도 기여도를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냐에 관해서는 판례가 없잖아요 사실상. 네. 이제는 딱 결혼하면은 결혼하자마자 그럴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너는 결혼했으면 무조건 뭐 집에 있어 이러지 않잖아요. 당연히 둘이 맞벌이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니까 사실 뭐 집안일이라든지 기여도라든지 이걸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아직 좀 옛날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렇지. 옛날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만약에 여자가 가정생활, 주부생활만 하다가 이혼을 했을 때 이제 약간 추출이혼처럼 이제 아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삶의 질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제 재산분할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됐는데 현대에는 이제 여자도 사회생활을 다 하고 이런 와중에 결혼해서 바로 떼가는 거가 약간 좀 현대에 맞지 않나. 결혼해서는 사실 뭐 얼마 안 됐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여도 당연히 많이 인정 안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예를 들어 지금 네. 박태준 씨가 지금 네. 이혼을 했잖아요. 네네네, 아, 그렇죠. 뭐 협의로서 잘 이혼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네. 박태준 씨가 재산이 1,000억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은 지금 결혼 생활 4년 만에 이혼을 했거든요. 제가 추측컨대 박태준 씨가 결혼 전에 1,000억 이상 벌었을 거예요. 네. 추측컨대 저는 한 100억 이상 가져갔을 것 같아요. 10분의 1이니까 10% 정도? 최소 4년 결혼이었으면 많으면 2, 300억 못해도 100억 이상 가졌다 치면은 이 여자분이 4년에 100억을 번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1년에 25억짜리 가정주부 일을 뭐 어떻게 한 거야? 내가 하고 싶다 이제 1년에 25억짜리 가정주부 일을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 결혼을 했잖아요. 내가 뭐 만인이랑 다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잖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뭐. 그걸 꼭 명의로 확인받아야 돼요. 나는 그걸 모르겠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나도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겠고. 홀로서기 근데- 100억이면 씨
한 만 명은 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운이 좋게 남편이 돈이 벌어놓은 게 많아. 아, 운이 그럼 좋게? 뭐, 그렇죠. 목표로 이혼을 누가 상정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아 근데 나는 이게 여자 입장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돼. 이런 재산 분할 이런 개념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무슨 사례가 있었냐면은 어떤 군인 공무원이 남편하고 의사인 마누라가 이제 있었는데 이제 군인 공무원인 이 남편이 어떤 직장 내에서 어떤 성추행 뭐 이런 걸 했다는 이유로 이제 고소를 당했어요. 이제 근데 고소를 당하자마자 여자하고 바로 이혼 소장을 내더라고. 왜냐면은 자기가 돈 여유가 있으니까 난 나대로 살겠다 이 남편 뭐. 길어지면 어차피 돈 많이 떼줘야 되니까. 맞아. 오히려 여자 측에서 딱 먼저 이게 또 끊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반대 사례가 늘 있을 수 있는 게 홍진경 씨 사례 같은 경우도 네. 남편한테 굉장히 많이 떼줘야 됐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꼭 남녀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이제 합리성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변호사님은 이제 남편이 잘 보시나 보네. 아 그래서 그런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아니 저도 그런 사례는 보긴 했어요. 워낙에 이제 집안에 돈이 많은 그러니까 시댁 아버지가 워낙에 부동산으로 부유해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며느리 예쁘다고 한남동에 그 굉장히 고급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또 명의로 띄워준 언덕 위에 거예요. 있는? 맞아요, 언덕 위에 있는. 아니 언덕 위에 있는 것보다 나 밑에 있는. 아홉 개 있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평지에 잘 있는. 근데 이 며느리가 남편이 워낙에 해외일에 이제 지금 막 출장이 지어내는 많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출장이 많고 하는 상황에서 그곳을 약간 별장처럼 사용을 했나 봐요. 거기서 이제 외도를 네, 하게 시아버지가 해준 네. 나인원 한남에서 외도를. 네. 그래서 럭셔리한 스토리네. 이게 물론 이제 이거는 재산 분할이랑 좀 별개긴 한데 그 과정에서 이제 돈 많은 시댁이 어떻게 하면 얘한테 준 이거를 빼앗아 올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 저희가 이제 그쪽이었고 남자 쪽 대리였거든요. 저도 좀 괘씸해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빼와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뺏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네, 그거는 맞아요. 이제 외도한 네. 거는 위자료 차원이고 기존에 줘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돌려받기 어려운 거가 굉장히 현실이다. 네, 맞아요. 이미 줘버렸으니까. 이미 줬으니까. 네, 네, 네. 근데 저는 그 김희철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저희가 지금 이게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면서 이걸 요구하는 케이스와 그다음에 이게 시작의 케이스가 있고 이제 이거를 마무리하는 이혼하는 과정에서 쪼개는 거 이게 사실 두 가지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저도 이제 처음에 앞쪽 단계에서 먼저 이렇게 대놓고 요구를 해오면 사실 그런 생각은 들죠. 뭔가 이거는 아까 송 변호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계산이 있다 최소한. 순수하게 나를 봐주는 게 아니지. 네,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사실 저는 김희철 씨가 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에는 다른 보이지 않는 조건들이 몇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김희철 씨와 비슷한 수준의 재력을 가진 여자랑 만나면 사실 다 해결될 문제고 연예계에서 그러면 어차피 똔똔이잖아요. 그게 쉽나 본데. 그렇죠. 김희철 씨가 뭐 500억이라고 하면 여자 입장에서 한 100, 200억만 있어도 사실 그렇게까지 김희철 씨의 돈 열을 더 뜯자고. 여기에 100, 200억 있는 여자는 진짜 손에 꼽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김희철 씨는 요게 싫으면 사실 결혼이 싫다라는 발언보다는 결혼 제도가 진짜 문제인 게 봐보세요. 이재용 우리 회장님 같은 네네. 경우 이제 지금 재혼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재용 회장님이 누구랑 결혼하겠어요? 결혼하는 순간 삼성 절반이 나가는 거야 이혼하면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게 1년에 25억이잖아 여기는. 이재용 회장님 새로 결혼하실 분 1년에 막 2,500억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게 2,500억짜리 내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무재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삼성과에서 확인이 됐었고.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이런 발언이 약간 좀 제가 폭격을 제가 맞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애견남스럽다 싶은 게 테토남들은 그냥 최태원 회장처럼 해버려요. 그냥 몇 조씩 그냥 돈 줘버리잖아요. 그냥 분할해주고 노무현 씨한테 주려고 준 게 아니지. 감안하고 지금 안 주려고 지금 항소심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냥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가 전 이건 반대야. 조에 몇 조짜리에 테토 애견을 붙이면 그렇게 하고서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냥 공개 석상에 데려다 가고 아 이게 그 순서가 잘못된 거. 좋아 먼저 데리고 했고 지금 돈은 이제 후청구가 된 거니까. 네. 그거는 근데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분이라고 해서 뭔가 자기가 그렇게 뭔가 외도라고 해야겠죠? 그런 걸 할 때 돈 생각을 아예 안 들었을까요? 분명히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사람도 소액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엄청 그러면은 그쪽에 법률자문단에 좀 아쉬운 임무 혜택가 있지 않나.
여자분들도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반대 성별이 됐을 때도 이게 좀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구나. 예를 들어 우리 티르티르 대표님이 지금 이혼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얼마를 떼줬을지 티르티르 정도면 내 생각 몇백억은 떼줬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를 봐야 이제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 것 같다. 아, 근데 난 근원적으로 돌아가서 그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그 재산 뭐 반명의 해줘 내지는 이거를 그 요구하는 진짜 속내는 뭐예요? 돈이 좋으니까. 모르겠어요. 처음 단계에서는 저는 좀 뭔가 검은 속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혼인기간이 꽤 된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은 제가 이해를 했을 때는 어차피 재산 분할을 뭐 받을 수야 있겠지만 소송으로 가면 근데 그거를 미리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이혼하기 편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다 결국 이혼을 생각해 두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혹시 모를 일이고 아니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내 걸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되게 뭐 자녀, 가정에서 일한 거 이런 거 다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남편이 이렇게 번 재산들을 이렇게 통장에 딱딱딱딱 찍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태로 내가 뭐 40, 50, 60살이 됐어요. 근데 나에게 남은 건 뭔가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딱딱딱딱 줄 수도 있잖아 남편이. 예를 들어 네네. 이 여자가 밖에서 사회생활 했으면 벌 돈 정도를 네. 딱딱딱딱딱 주면은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경우에는 아마 좀 요구가 덜할 거예요. 근데 제가 접한 케이스들은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이제는 나도 뭔가 이제 자녀도 다 독립하고 나면 이제 딱 남자, 여자 그러니까 그 노부부만 남거든요. 그럼 되게 공허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런 게 있어. 우리가 이제 내 커리어가 끊겼다, 뭐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커리어라는 게 진짜 대단할 게 없거든요, 실은.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내가 일을 해가지고 막 개성했을 경우는 1%도 안 돼요. 보통 그냥 일반 보통의 삶이야. 네. 계속 사회생활을 했었어도 저는 크게 없는데 이제 내가 안 한 거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치. 내가 만약에 사회생활을 했다고 했으면 하면 나도 잘 했을 텐데. 엄청나게 받았을 거다. 네. 그리고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 막 그 우리가 이제 막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프로포즈 하면은 여자들이 막 감동해서 울잖아요. 네. 그 감동의 눈물이 만약에 이렇게 재산 분할이 부자인 남자가 한 거라고 하면 그 프로포즈 자체가 한마디로 백지 수표, 100억짜리 수표 주는 거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결혼 서구에서는 그래서 프로포즈하면 여자가 운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 100억짜리 남자 땄다 약간 이게 그치, 되는 왜냐면 거야? 그냥 동거하면은 이제 재산 분할이 프랑스에서는 안 되는데 굳이 결혼이라는 제도로 들어가면은 재산 분할이 보장되는 제도로 들어가는 거니까 아주 맞아요. 극티로 보자고 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내가 100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순간 뭐 절반 정도가 예를 들어서 가는 걸 예정한다고 치면 본인이 생각을 좀 잘할 필요는 있어요. 되돌아봐서 일단 거울을 보면서 자 여기서 내가 이 사람한테 50억을 쪼개줄 그러한 재력이 없다면 이 여자가 과연 나를 좋아했을까? 나랑 결혼해줬을까? 메타인지? 네, 메타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계산이 딱 때려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서로 알고 가자는 거죠. 그러면 아 이 사람도 나의 돈? 그럼 나도 내세울 게 이거니까 그거 억울할 거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착각을 하는 게 벌어놓은 건 이제 내 거고 예를 들어서 진짜 극티로 여자의 뭔가 외모와 뭐 젊음과 만약에 능력과 좀 그런 걸 바꿨다고 생각을 하면 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남자는 좀 외적으로 좀 볼품이 없어요. 근데 여자는 되게 막 젊고 되게 그 한창 그럴 때예요. 그거를 이제 등가교하는 개념인데 자기는 이제 그 여자의 그걸 가져와서 몇 년의 시간을 보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딱 이제 딜을 하는 거네. 네,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 정확한 지점을 자기가 계산을 미리 때려보고 남자가 만약에 그런 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면 가치를 매겨서 아, 이 사람이 얼마 정도까지는 내가 이 사람의 젊음과 이거를 다 내가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 계산을 좀 하면은 이렇게 계산적으로 생각을 들어갔을 때 좀 덜 억울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오래 만나거나 좀 이렇게 순수했을 때 알던 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성공하고 나서 만나는 거는 진짜 서로 제한적일 것 같아. 그쵸. 계산적일 수밖에. 네, 근데 결정사가 대단히 약간 그런 게 좀 있죠. 계산적이죠. 맞아요. 그래서 뭐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뭐 결정사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뭐 부모님의 직업이라든지 노후 대비 뭐 자산 이런 것도 다 보잖아요. 그런 게 사실 아예 이렇게 계산적으로 다 깔 거 까고 가자. 왜냐? 방금 하 변호사님 말씀하신 우리 인적 신뢰가 좀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러면 수량화된, 계량화된 걸로 서로 담보하자 이런 개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변호사님이 나온 분이 김희철이랑 김종국 씨는 진짜 딱 결혼을 못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김종국 씨가 최근에 또 결혼을 했잖아요. 막 이분 결혼 나이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 피앙세가 김종국 씨의 피앙세가 몇 살이고 뭐 하고 이런지에 대해서 그래서 못할 거라고 했는데 이 변호사님 틀린 거네. 아마 김종국 씨는 제 생각에는 저는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만약에 그 여성분한테도 그 예전에
직접 보진 않고 그런 방송 뭐 이렇게 전달해서 들었던 것 같은데 뭐 휴지 있지 않습니까? 뭐 화장실 휴지도 되게 아껴서 쓰고 막 그런다고 했는데 그 저희가 예전에 이렇게 이 전편에서 다뤘던 그 이혼 사유에 있는 생활 습관 뭐 약간 그런 위생관 아니면 뭐 돈 쓰는 가치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저는 만약에 안 맞다면은 좀 결혼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휴지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잠깐 딴 이야기 하자면 제가 고대 그 100주년 기념관에 내 고대 경영대 친구 중에 한 명이 새벽에 내가 그때 술 마시고 집에 7시에 들어가는데 100주년 기념관에서 휴지를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야. 집에 휴지가 아까우니까 100주년 기념관에서 휴지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새벽 7시에 그게 나 다른 사람 있으면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그렇게 모아서 주식으로 대박나서 이제 반포 레미안 사거든요. 아 진짜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해요 진짜로. 휴지를 아침 7시에 부자들은 왜 소비와 투자를 구분을 하잖아요. 뭘 지출을 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김종국처럼 이렇게 소비쯤에 아끼는 사람도 몰라 혹시 모르는 거지. 우리가 모르는 모종의 투자를 했을 수도 있어. 그 재산 분할과 근데 반대로 또 그 신지 씨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 온갖 그 변호사님들이 막 거기다가 막 잔소리를 한나씩 하면서 무슨 재산 분할 조심해라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돈이 더 많아 보일 것 같으니까 그거 재산 분할 이런 건 엄청 걱정을 하시더라고. 어떻게 생각해? 안 되죠. 왜요? 안 돼. 일반대요. 그 남자분이 오셔갖고 이제 우리 신지 해가지고 안 이제 돼, 재산 안 돼. 반반씩. 우리 신지 언니는 안 돼요. 아 신지가 언니예요? 왜 그러세요? 아니, 왜 이러십니까? 당연히 언니겠죠. 그죠. 이제 이런 신지 같은 케이스들이 많아져야 홍진경, 티르티르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져야 아 이게 좀 비합리적이구나. 우리 김희철 씨의 생각이 옳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니 옳은 건 아니고 굳이 그렇게 자기 이제 재산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뭐 프리nup 작성하시고 뭐 프리nup. 재산 분할에 대해서 미리 좀 얘기를 해놓으시는 우리 프리너브 우리 파운더스가 잘 쓰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 여러분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파운더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